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체육 속에서 수학과 역사를 한번 접목시켜서 한번 새로운 맛을 한번 내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체육과 수학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더해서 믹스를 하면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시죠? 뭐 이 끝에쯤 가면 도대체 이거랑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연관짓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지금 제가 하는 내용 안에는 수학의 일부, 그 다음에 역사의 일부가 같이 녹아져 있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체육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왜 하게 되는 기획 의도예요. 일단은 저는 체육교사인데 체육교사인 김대흠 짱이라고 부릅니다. 김대흠 짱. 자, 저는 현재 이제 수포, 역포. 이게 뭐예요? 수학 포기, 그쵸? 수학 포기, 그다음에 역사 포기. 자, 요 두 분류에 있는 학생들이 뭔가 이런 이유가 있다면 바로 멘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몰라서도 있지만 일단은 어떤 계기가 있다면 충분히 그 계기로 인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들의 멘탈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자, 그럼 첫 번째 어, 주제로 리그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리그. 그럼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게 지금 수학과 역사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전체적인 건 체육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체육을 통해서 체육 수업 중 또는 우리가 보는 스포츠 중에서도 스포츠나 체육 이런 관련된 콘텐츠 안에서는 이 리그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리그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뒤에다 한 글자를 붙여볼게요. 바로 요 글자죠. 리그전. 다시 쓰면 리그전. 자, 리그전. 한번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렇죠. 리그전 하면 대부분 어떤 경기를 하는 경기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기 형태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수학과 그다음에 역사에 접목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리그의 어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리그. 자, 우리가 내 땡땡, 내이 땡땡, 내이 땡이죠. 거기 검색창에다가 리그라고 한글로 치던 또는 영어로 리그라고 치던 어떤 리그에 대한 말이 나오게 돼요. 리그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지 뭐 영어 사전으로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 리그를 현재 시대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냥 이렇게 리그라는 말 자체로도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영어라고 한다기보다는 어원 자체, 그러니까 이거 뜻이 무엇인지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리그라고 하는 건 연맹, 그렇죠? 또는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스포츠에서의 어원으로 보면 스포츠에서의 어원에서 보면 어떤 동일한 성격의 집단이에요. 동일 성격 집단. 이 사람들끼리 어떤 리그를 형성해서 무슨 경기를 하는 거죠. 축구와 농구가 리그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축구 팀끼리 리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성격, 동일한 종목끼리의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집단끼리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경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연합 또 연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접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다면 리그에 대한 역사적 배경, 이거는 리그라는 말 자체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역사랑. 자, 그렇다고 한다면 리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연맹. 연맹이란 말로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라고 했으니까 과거로 지금부터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연맹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시대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중 고조선 이후 우리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해서 생겨난 뭐가 있었어요? 여러 철기 문화 바탕 그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족 국가 여러 개가 있었죠. 우리나라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자 꼭대기에 뭐가 있었어요? 꼭대기 쪽에
부여가 있었죠. 그쵸? 여기 고구려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여가 있었어요. 그 밑에 쪽에 좀 넓게 고구려가 있었어요. 그쵸? 그쵸? 요 밑에 끝자락에 뭐가 있었어요? 옥조가 있었죠. 그쵸? 또 여기 걸쳐서 뭐가 있었어? 동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 누가 있었어요? 사만이 있었죠. 자,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연맹이란 말과 관련이 있어요. 연맹. 자, 부여하면 떠오르는 연맹과 관련된 게 뭐가 있겠어요? 연맹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 사출도가 있었죠. 사출도. 이게 뭐야?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고구려는 뭐야? 오히려 연맹이란 말 쓰죠? 오부연맹체. 오부연맹체. 그 외에 얘네들도 똑같은 그런 특이한 언어로 특이한 언어로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요 사출도 오부 연맹만 갖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지울게요. 자, 왕이 있어야 돼요. 그쵸? 국가라고 하면 왕이 있어야 되겠죠. 이 왕. 이 왕은 뭘 갖고 있어야 돼?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권력이 굉장히 강해야만 왕권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권이 약한 시기도 있었고 강한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역사의 대부분 또 세계 역사 대부분은 왕이라는 건 엄청나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약하냐 강하냐. 근데 아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연맹 국가에서는 이 왕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즉 그냥 대표야. 명목상 대표죠. 대표. 자, 비 오면 왕을 죽였어. 왜? 너네 때문에 비 와서 농사 망쳤어. 가뭄이 들어도 왕을 죽였어. 너 때문에 가뭄 들었어. 이렇게 왕은 동네 북였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즉 왕이 어떻게 선출됐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니네가 해, 몇 년 후엔 니네가 해 이런 식으로 뭔가 왕권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냥 왕이 집권해서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응?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연맹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연맹이라고 하는 거기 소속된 이런 국가 이런 그 뭐랄까 부족들이나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네들을 하나의 국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나로 연맹으로 맺어서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서 넘보지 못하게 하나씩 있으면 부족하니까 5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 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 같지 않은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서 야, 우리가 다른데 침략 안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로 뭉친 것처럼 보여야 돼. 우리 대표가 아니라 필요해.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연맹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왕의 권력도 약화되고 결국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쟤네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서로 이렇게 왕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계속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리그를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겠죠. 리그전은 어떤 형식이야? 그래서 리그전이라는 게 리그전 밑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게 할 텐데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학에서 적용을 했을 때 자, 리그전. 자, 리그전은 어떤 A팀이 B팀하고도 경기하고 C팀하고도 D팀하고도 각각 경기를 하는 이런 방식. 그렇죠? 그럼 B팀은 뭐야? B팀은 C팀하고 경기를 하고 D팀하고 경기를 하고 그럼 C팀은 D팀하고 경기하고 얘네는 다 했는데 저희는 안 해요? 왜 여기서 했잖아. 그쵸, 여기서 했잖아요. B팀 앞에 왜 A가 없어? A, B 여기 했잖아요. 여기는 C하고 D밖에 없어. 여기는 왜 C하고 D밖에 없어? 여기서 C하고 D 맞나? 맞구나. B, C하고 B, D 했으니까. 즉 이런 식으로 모든 팀이 다 경기를 해. 결과적으로 보면 A팀이 할 수 있는 경기 수는 3경기. B팀도 사실상 3경기야. 겹치는 것 뿐이죠. C팀도 3경기야. 겹치는 게 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누구네 더 경기하고 누구네 덜 경기하는 거 없이 공평하게 하는 그런 걸 우리는 리그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리그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하셔도 돼요. 자, 그렇죠? 즉 한 5개 팀이 있다고 봅시다. 5개 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자, 그게 A팀이고 B팀이고 C팀이고 D팀이고 E팀이야. 그쵸?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B, C, D, E가 경기를 할 거고 여기는 C, D, E가 할 거고 여기는 C, D, E가 할 거고
그쵸? CD 여기는 E하고 D 아니 여기는 없죠? 여기는 E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E하고 경기를 하겠죠. 이렇게 쭉 쭉. 자, 4경기, 3경기, 2경기, 1경기. 이게 이 A부터 E까지 5팀이 할 수 있는 리그전의 총 경기 수가 되겠죠. 다 더하면 되겠죠. 얼마야? 7, 10, 10경기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3,724팀이 경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리그전을 이렇게 다 할 거야? 3,724번을 다 계속 이렇게 쫙 다 가야 되는데 언제 다 더하고 앉았어. 그쵸? 그래서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이. 여러분들 편리하라고 공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공식. 자, 공식이 만들어지는 배경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리그전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이, 그쵸? 이렇게 좌우, 그러니까 뭐랄까 빙고 종이 같이 만들어요. 자, A, B, C, D, E 팀이 있어요, 그쵸? 근데 A하고 A는 어차피 서로 겨루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B부터 적을게요. B, C, D, E. 그래서 이렇게 빙고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이게 경기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자, 요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A하고 B 경기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A하고 C 경기도 있고 D 경기도 있고 E 경기도 있어. 그럼 또 겹치니까 요렇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 벌써 알 거예요. 그쵸? 그러면 동그라미 치는 건 실제 있는 경기고 얘네는 사실상 중복되는 경기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경기야. 그쵸? 그러면 여기 전체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곱하기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넷. 4개 중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여기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딱 반이네? 딱 반이에요. 절반. 여기를 나누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나누기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5팀이 있었네? 5팀, 몇 팀이 될지 모르니까 n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보다 하나가 적네? n-1이네? 이거를 둘로 나누면 되네? 이게 공식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어떤 숫자가 나오도 여기다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따 연습 문제로 풀도록 할 거고요. 자, 이게 리그전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그 팀 개수, 그렇죠? 거기에 팀에서 마이너스 1할 값,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이건 뭐야?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삼각형 공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어지는 값이 요거라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쉽죠, 그렇죠? 요게 리그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토너먼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토너먼트. 리그전을 얘기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제 토너먼트가 이것도 경기 방식이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경기 방식이에요. 경기 방식. 자, 토너먼트 경기 방식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일단 토너먼트의 어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토너먼트. 자, 이 토너먼트는 이게 한자에도 있어요. 한자에서는 승자전이라고 얘기해요. 풀면 뭐야? 승자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쵸? 승자만 있는 거야. 패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리그전에서는 패자도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1경기 졌으면 2경기 때 이기면 돼. 또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승리를 패했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승자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패자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그러면 영어잖아. 일단 토너먼트라는 게 영어로서 어디서 나왔느냐? 일단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야, 프랑스. 자, 비슷한 어원. 이거는 투르누라라고 합니다. 투르누라. 프랑스어라서 이게 뭐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여기서 어원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일종의 마상경기예요. 마상경기. 뭐냐면 마상이야 뭐야? 말 위에서 하는 경기니까 말을 타고 하는 경기죠. 말 타고 하는 경기야. 거기서 유래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에 보면 토네이르라는 게 있어요. 토네이르. Tornar 해서 토네이르.
이거는 맴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토너먼트가 되는 하나의 어원이 됐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중세 시대 유럽 중세 시대에 토너먼트라는 경기로 이거는 마상 경기 중에 하나예요. 마상 경기로 자리 잡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지금부터 좀 낱낱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어원은 그렇게 생겼다 쳐. 근데 왜 지금의 토너먼트 경기 방식이 이때 토너먼트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름만? 그때도 리그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쉽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기도 해요. 자, 일단 토너먼트가 마상 경기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중세의 마상 경기는 대부분 어떤 무기를 들고 했어요. 무기. 경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마상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대부분 다 기사란 말이에요. 기사, 그렇죠? 운전기사가 아니라 기사야. 이 사람들은 칼을 쓰던지 창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죠. 검 또는 창을 쓴단 말이야. 무기가 무시무시해 상당히, 그렇죠? 이 기사들은 거기에 말을 타고 검을 휘두르든 창을 휘두르든 둘 중에 하나 썼단 말이야. 자, 토너먼트라고 하는 경기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가장 큰 개념의 마상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안에 주스트라는 것도 있었어요. 물론 이게 뭐 약간 어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마상 경기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토너먼트는 전체적인 걸 아우르면서 약간 단체적인 성격, 단체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주스트는 개인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단체전이든 개인전이든 말을 타고 하는 경기는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쟁 중이라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경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지역별로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칼을 들고 하거나 진짜 창을 들고 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다 비슷한 용구를 갖고 하고 A팀이 있었고 B팀이 있었으면 두 팀이 말을 타고 여러 명이 한 50명, 여기도 50명 경기를 해서 말에서 떨어지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말에 살아남아 있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경기. 이게 바로 토너먼트 경기 중에 하나예요. 이때 물론 칼을 쓰고 창을 쓰진 않았다 하지만 창과 칼에 근접한 어떤 물체를 갖고 하다 보니 말에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개인전으로 적용을 하면 더 큰 사건이 벌어지죠. 주스트는 실제로 이렇게 울타리 안에 여기 A가 말을 타고 준비하고 있고 B가 말을 타고 준비해서 긴 창으로, 이건 실제 창으로, 물론 끝이 뾰족하지는 않겠지만 긴 창을 통해서 서로 창으로 상대를 찔러서 말에서 떨어뜨리는 경기예요. 이게 주스트거든요. 이 경기는 지금의 토너먼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처럼 이게 리그전이면 A하고 B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사실. 그쵸? 왜? 떨어지면. 말에서 떨어지면 아까 말했던 대로 부상을 당했겠지만 엄청나게 큰 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요. 게다가 창이라고는 했지만 창이 끝이 뭉툭하게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죽어라 찌를 거 이렇게 뻔하게, 그쵸? 그러다 보면 실제로 사망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엄청난 큰 부상으로 바로 다음 라운드 진출, 패자 부활전 이런 거 진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즉 이긴 사람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과격한 그런 그런 경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너먼트는 승자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적 특성.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일단 흔히 우리가 쓰는 방식, 그쵸? 몇 개? 8개네?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자, 8개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8강전이라고 그러죠. 8강전, 그쵸? 우리가 월드컵에서 16강전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죠. 16강전 올라가면 토너먼트 경기를 통해서 승자를 결혼해죠. 8강전이라고 치면 얘네 둘이 경기, 다시 둘이 경기. 몇 경기야?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다섯, 여섯, 일곱 경기야. 8강전인데 일곱 경기가 나오네? 물론 여기서는 3, 4위전은 없어야 돼. 왜? 마상 경기에서 3, 4위가 필요해? 결승에 올라오기 전에 떨어진 팀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죽었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 지금에야 3, 4위전을 치르는 것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마지막 한 사람을 뽑기 위한, 마지막 최종 우승 한 명을 뽑기 위한 게 토너먼트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3, 4위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면 하는 거 말만 많은데 우리가 3, 4위가 없다고 최후의 한 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8강전 8팀이 나와서 몇 경기가 나왔어? 7경기가 나왔네? N-1. 왜 이게 나오느냐?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모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경기하더라도 결국에 떨어진 사람 수, 이게 경기 수야. 왜냐면 마지막 한 사람은 더 이상 경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경기 수에서 빠지고, 그래서 N-1이 되는 거죠. 떨어진 사람의 수, 2472명이 경기를 해도 결국에 떨어진 사람 몇 명이야? 2471이야. 한 명만 올라갔으니까, 남았으니까. 이게 바로 토너먼트 경기 그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식을 연습 문제라기보다는 공식을 여기서 딱 적용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리그전, 토너먼트. 자, 리그전은 2분의 n의 n-1이라고 했습니다. 토너먼트는 이런 게 필요 없죠. 토너먼트는 그냥 n-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1만 하면 대신 3, 4위전이 없어야 돼. 있으면 그냥 n이야. 그냥 n. 리그전은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공식. 그래서 경기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데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낸다면 리그전 내 문제만 내겠어요? 그럼 토너먼트 문제만 내겠어요? 이렇게 간단한데 리그전을 그냥 어떤 한 개의 리그만 이용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 꽈야겠죠. 자,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고 C 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 D 지역이 있어. 그래서 A 지역에서는 참가팀이 뭐 한 22팀이 나왔고 얘네는 21팀이 나왔고 얘네는 뭐 한 24팀이 나왔고 여기는 23팀이 나왔어. 이렇게 꼬아 놓는 거예요. 이게 팀이야, 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너무 많으면 조별로 또 나눌 수도 있겠죠. 너무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자, 여기서 리그를 하는 거야. 리그. 그럼 경기 수는 금방 계산돼서 나오겠죠. 몇 경기씩 나올 거야. 여러분들 계산해. 그러면 요 각 조에서 상위 두 팀씩 결선에 진출하는데, 결선은 토너먼트 방식을 써요. 그럼 토너먼트 올라온 팀은 총 몇 팀이야? 딱 나와야 돼. 8팀이 나오겠죠. 여기서 경기 수는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다 더하면 돼. 그럼 8팀이 나온단 말이야. 8팀은 토너먼트를 하겠죠? 그러면 총 7경기가 나오겠죠. 여기다 요걸 더하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꽈서 된다는 소리야. 꽈서. 자, 세 번째. 좀 더 꼬는 거야. 좀 더. 어떻게 꼬느냐? 어떤 아까 말한 대로 A, B, C, D 지역이 어떤 숫자에 의해서 리그전을 갖고 나면 경기가 이루어지곤 하겠죠. 경기 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상위 두 팀씩만 출전을 해야 되는데 동률팀이 나올 수 있어. 동률팀, 그렇죠? 동률팀은 왜냐면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승에 대한 것만 승점제로 있으면 동률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겠지만, 만약에 동률팀이 나오면 그 두 팀만 서로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진출하는 걸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즉 동률일 경우 재경기, 이런 것들 삽입해 놓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네가 결국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결과만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토너먼트를 진행하면 경기 수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꽈서 좀 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막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을 테니 여러분들 신경 조금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오늘의 큰 맥락은
리그전과 토너먼트의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쵸? 뭐였어? 2분의 n의 n-2.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건 n-예요. 요 공식을 잘 알아야 되고, 이게 공식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서로 헷갈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 그렇죠? 리그는 연맹이야. 연맹. 리그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였지? 헷갈려. 뭐였지? 그러면 연맹은 이렇게. 연맹은 어때? 각자 부족들이 왕을 나눠서 했어. 야, 그 정도로 되게 오부 연맹체는 진짜 왕이라는 권력을 서로 나눴어. 공평해 한 번씩 해. 그게 리그전이다. 토너먼트는 뭐야? 마상 경기였어. 마상 경기. 토너먼트 마상 경기. 그쵸? 네 글자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창 들고 기사들이 창 들고 탁 해서 쓰러지면 이기면 진 사람은 죽어서 못 올라가. 또는 너무 부상이 심해서 못 올라가. 결국엔. 그러니까 이긴 사람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식. 그게 바로 토너먼트.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이렇게 공식까지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